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진주쌤입니다. 네, 진주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진주쌤을 모시고 이제 국영수 본질의 수학 시간, 첫 번째 시간을 한번 열어볼 건데요. 선생님 준비 많이 하셨나요? 제가 준비요? 물어볼 게 많거든요. 네.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네네. 사실 우리 아이들 영어 수학하면은 대부분 학원 다니죠. 네. 학원 다니고 또는 이제 뭐 과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영어는 이제 그룹 과외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을 이제 상대를 해보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학원에 또는 이제 과외에 이런 아이들 꼭 있다. 그치. 네, 이런 친구들의 어떤 사연을 많이 봤는데 혹시 수학은 어떤지. 근데 저도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수학은 학원을 이렇게 보내놓으면 네. 그다음에 이제 깜깜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네. 수학은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먼저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 단어 숙제를 좀 많이 내주거든요. 근데 그런 숙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써오는 숙제 이런 것들을 일단 안 해오는 애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안 해오는데 그거 엄마가 몰라요. 학원에서도 이제 대형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체크를 해가지고 주 몇 회 이제 숙제를 안 해오면은 뭐 자르기도 하고 막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이제 소규모 학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쉬쉬하고 하면은 아무도 몰라요.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수학이 좀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종종 이제 시중 문제집을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은 답을 베껴오는 제끼죠. 답안지 오. 핸드폰에 다운받는 애들도 있어요. 오, 수학 진짜 많거든요. 영어는 사실 ELT 교재 같은 경우 정답이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100%다 베낄 수는 없지만 이제 문법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시중 문제집으로 풀다 보면 아이들이 답을 베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엄마는 숙제를 다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세 번째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문제집 오도 다 잘 맞아. 근데 그 영어는 대부분 독해 지문이잖아요. 근데 독해는 내용은 잘 몰라. 그런데 문제만 쏙쏙쏙 그렇게 잘 풀 수가 있는 스킬이 있는 애들이 그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실력과는 무관하게 이게 조금 과대포장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이런 좀 문제 유형들이 있는데 사실 어머님들이 가정에서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포인트를 한번 오늘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 수학은 도대체 어떤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머님들이 아실 수 있는지 그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학도 큰 틀에선 비슷하죠. 답 베껴오는 친구들 있어요. 있고 요새는 또 어플들 있는 거 아시죠? 아, 네네. 수학 문제 찍어서 올리면 다 풀어줘서 나오는 한다.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것들 보고 이제 베끼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이제 그런 건 사실 조금 고학년. 핸드폰을 맞아요. 다루고 어플 사용할 줄 알고 하는 애들이고, 좀 이제 저학년 친구들, 순진한 친구들은 사실 패턴이 어떠냐면, 문제집 딱 펼치면 딱 봐요. 이렇게 딱 보고, 아, 문제 긴 거는 일단 2개 별표 딱 치고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아예 숙제를 안 해가면 선생님이 혼나니까, 숙제를 해가긴 해야 되니까, 일단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펼쳤을 때 긴 거, 그건 읽지도 서술형, 않고, 뭐 이런 거. 딱 봐서 어렵다고 했을 때 먹히겠다 싶은 문제들은 일단 별표 치고 시작. 그러면 이제 10문제인 숙제가 7개로 줄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 앞에 쉬운 거 한 1, 2번 풀고 나머지 문제 조금 끄적끄적 하다가 답 틀리고 뭐 이런 식으로 숙제를 안 해왔다고 혼낼 순 없지만 제대로 한 것도 아닌 아이들. 고단수인데?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아까 선생님 뭐 영어도 지문 보지 않고 답을 맞춘다 맞아요. 이런 친구들 있는데 사실 수학도 문제집 같은 경우들 보시면 유형명이나 단어명들로 그 문제를 다 얼마든지 추리할 수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유추가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계산해서 답만 내가지고 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푸는 친구들 사실 양호한 거죠. 근데 그렇게라도 이제 숙제를 해가면 안 혼나니까 이제 과제 면에선 그런 아이들이 있고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는 사실 제 수업은 조금 저는 좀 무서운 선생님이어가지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태도는 항상 되게 좋아요. 좋은데 딱 두드러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제 개념이나 중요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아이들이 그게 이해를 못해도 아는 척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크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구별이 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는 척 하는 이유가 남자애들은 보통 어떤 경우냐면 모른다고 하면 다시 설명하니까 귀찮은 거야. 난 빨리 끝내고 넘어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해가 안 됐어도 네, 알아요. 이렇게 아는 척 하는 건 보통 남자애들. 네.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걸 못 알아들었다고 하면 선생님이 나를 수학 못하는 애로 생각하지 않을까? 또는 나를 공부 못하는 애로 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욕심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좀 예쁨 받고 싶어하는 욕심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 설명을 되게 열심히 들어요. 열심히 듣는데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도 아는 척 하는 거죠. 다 알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끄떡끄떡하고 넘어가는 경우. 그럼 선생님 걔는 원래 모범생이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도 속고 넘어가시는. 속지 않. 네, 저는 이제 왜냐면 보면 조금 이제 아이들 보면 얘가 진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가르치는 선생님들 아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설명이 이제 끝나면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푸니까 얘가 그걸 이해를 못했으면 그 문제 못 풀어요. 바로 이제 티가 나는데 그 순간에는 이제 아는 척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속으실 수 있겠네요. 부모님들은 아예 모르시죠.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제 이런 습성이 있는 걸 잘 모르시고, 저는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이들의 모습에 속지 마셔라. 라는 얘기 조금 드리고 싶어요. 이게 영어랑 수학이 조금 이제 과목의 차이도 있고, 또 이제 저는 좀 무서운 선생님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는 굉장히 태도가 좋고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는 되게 많은 문제를 풀고 막 해결하고 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얘는 한 4페이지, 하루에 4페이지 정도는 풀 수 있겠다 싶어서 숙제를 내주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제 물어보면 어느 날 이제 엄마가 너무 숙제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이제 피드백이 왔을 때, 얼마나 힘들어 하길래 그러냐 이제 들어보면 4페이지 푸는데 막 한두 시간, 2시간 넘게 걸려요.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아이가 수업 시간에 와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저랑 풀 때는 10분, 15분이면 끝낼 수 있는 아이인데 집에 가면 이제 엄마 나 모르겠다고 이제 몰라. 그리고 붙잡고 이제 1시간, 2시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엄마는 우리 애가 진짜 잘 모르는구나. 되게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구나. 막 이제 이렇게 되게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 그 친구들이 진짜 몰라서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영어도 비슷한 케이스가 뭐냐면 단어 암기 해오라고 하는 거 사실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외우라고 시키면 꽤 많이 외우거든요. 단기적으로 집중을 해서 외우면 많이 외우는데 집에 가서 단어 외워오라 그러면 그 단어 몇 개 외우는데 몇 시간씩 걸리지 엄마 얘기 들어보면은. 얼마 속 터져. 비슷하구나.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엄마는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로 몰라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구나. 우리 애 수학 못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한참 걱정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아이들이 모습이 진실은 아닐 수 있다. 엄마 앞에서 더 그럴 수 있다. 그치. 네. 엄마 앞에서 이제 엄살을 부리는 거죠. 그리고 나 학원 숙제 되게 많고 힘들다. 그리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저 수학 숙제 때문에 영어 숙제 못 해왔어요. 이런 애들. 저한테 와서 영어 단어 외우느라 수학 숙제 못 해왔다는 애도 있는데.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다른 과목의 숙제를 이렇게 핑계를 대는 친구들이 있는데 가정에 엄마 얘기 들어보면 영어 숙제도 수학 숙제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 이런 아이들 어떻게 좀 지도해주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학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하시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주시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진주쌤이라는 별명이 이게 뭐 수학은 사실 진주처럼 오랫동안 고통을 인내해야 빛을 발하는 과목이다라는 이제 표면적인 의미로 진주쌤이라는 필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진주쌤의 의미가 사실은 진실의 주둥이의 약자예요. 네, 엄마들한테 사실 저는 정말 진실의 주둥이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를 사실은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다 드려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와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크게 이렇게 문제되게 제 앞에서 행동을 하진 않지만 이제 집에 가서 너는 집에만 가면 왜 이렇게 다 흐트러져서 오니? 이런 얘기가 저는 이제 하고 싶으니까 엄마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이의 모습을 다 믿지 마셔라. 이게 1시간씩 걸릴 애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렇게 이제 뭔가 학원 가서는 잘하는데, 뭐 선생님 앞에서는 잘하는데, 집에만 오면 흐트러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단호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숙제를 뭐 모르겠다고 한다고 한두 시간씩 그냥 이렇게 놓지 마시고, 사실 수학은 본인이 딱 집중해서 바짝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과목인데, 얘가 엄마 나 숙제 다 못했다고, 나 이거 몰라, 안 배웠어, 이러면서 별표를 먼저 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진짜 모르는구나 하고 그냥 두시지 마시고, 너 이거 할 수 있는 거 다 알아, 선생님한테 들었어, 너 이거 수업 시간에 다 배웠다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확인을 하고 다시 풀게 해주시고 스스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 엄마가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는 게 좋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시간을 좀 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이드 라인을 좀 드려요. 얘 같은 경우는 20문제 어머니 단원평가 20문제 푸는데 20분이면 풀 수 있는 친구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집에서는 한 30분, 40분 이렇게 맥시멈 시간을 좀 주시고 그 안에 숙제 끝낼 수 있도록 조금 습관 잡는데 어머니가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릴 때 정답 뺏기는 친구들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아직 초등과정에서는 어머니들이 해답지 관리는 부모님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정답지를 아이한테 맡기지 마시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애가 이제 어렵다고 하면 엄마가 해답지 주면서 이거 네가 한번 읽고 그러면 이해해봐, 이제 이렇게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아직 초등학생들은 그 자기 관리 능력이 아직은 이게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문제집을 풀더라도 채점은 꼭 엄마가 해주는 방법을 권유하고, 또 정답집 같은 경우는 꼭 엄마가 갖고 계시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고 뭐 핸드폰에도 이제 그런 앱 같은 것들 깔려 있는지, 얘가 푼 게 정말 자기가 스스로 푼 건지 이런 것들 가끔씩 점검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제 생각에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학원에 보내셨다고 어머님들이 그냥 손 놓고 계시면 안 되고, 이제 아이의 학습을 어머님들이 일일이 다 모든 과목을 다 세세하게 참여하실 수는 없겠지만 선생님이랑 소통을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그 은연중에 말씀하시는 약간의 부정적인 어떤 어감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좀 잘 캐치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수업 태도 또는 이제 숙제를 해오는 태도, 이런 것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예요라고 이야기하는 선생님, 굉장히 이분은 굉장히 사실대로 직설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학원 선생님들이나 이제 그런 과외 선생님들이 직설적으로 얘기하기 어렵기 어렵죠. 때문에 이렇게 돌려 얘기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친분이 있는 지인의 아이인 경우에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서로 간의 상처를 덜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돌려 이야기하는 것들을 어머님이 잘 알아들으시면 좋겠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믿어주는 건 좋지만 아이의 그런 조금 부정적인 행동이나 잘못된 행동들을 너무 그냥 두시지 마시고 조금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진실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그럼 좀 기대해도 되겠죠? 네,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주제로 진실의 주둥이 역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